네, 안녕하세요. 엄춘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토크 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1강에서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히파수스가 루트 2 무리수를 발견해서 그쵸?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히파수스의 루트 2 무리수 증명 추가해서 통약 불가능 기반에서 무리수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전 21강에서 18수수가 루트 2를 발견한 건 맞아요. 그쵸? 면적이 2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한 변의 길이는 1이라고 하면, 대각선이 루트 2가 되는데, 그 당시에 루트 2란 표기도 없었고, 뭐 이게 1.414, 뭐 비순환하는 무한소수라는 개념도 없었죠. 그쵸? 어, 그런데 그 어휘했던 유리수가 아닌 수를 발견한 건 맞아요. 그래서 알로고스, 알로고스, 그쵸? 알로고스, 그쵸?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무리수의 어원. 자, 그러면서 그 제가 참고한 텍스트에는 히파수스가 루트 2라는 무리수를 발견한 거는 이제 어머니나 누구나 다 아실 텐데 그 텍스트에 또 무리수 증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증명한 방법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서 히파수스 루트 2 무리수 증명은 히파수스가 했다라는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가 통역 불가능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통역 사용하던 그런 워딩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서론 끝났고요. 이제 황금비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든 레이쇼. 자, 이렇게 오각형은 펜타곤이고, 그쵸? 오각별은 펜타그램이죠. 이렇게 5개의 점을 찍고, 자, 그 골든 레이쇼가 있는데 그쵸? L과 LM 자 작은 변,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 비율이죠. 클리어. M과 M이 작죠. 그 다음에 L이 더 길죠. 요런 비율은 1.168 요것도 무리수인데 어했던 요렇게 어떤 무한소수이고 뭐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거를 황금 비라고 합니다. 자, 이 펜타그램은 11강에서 피타고라스의 펜타그램 오각별에서 황금비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드린 거고요. 또한 피타고라스는 자신의 펜타를 신성시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피타고라스는 현재의 어머니는 황금비가 무리수인 걸 알아요. 근데 피타고라스는 유리수만 인정했는데 또 황금비는 그쵸? 신성시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죠. 자, 어했던 피타고라스가 신성시했던 펜타그램의 그 황금비도 무리수였다라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황금비는 무리수이다. 근데 피타고라스가 숭배했다. 즉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쵸? 다 유리수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야말로 히파수스가 루트 2를 발견함으로써 그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 스쿨엔 일대 뭐 난리가 난 거죠. 자, 황금비가 무리수라는 거를 우리도 막연히 1.6180339 이거 뭐 유리수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겠죠. 뭐 순환하는 뭐 무한소수라고. 그리고 대략 1.618 그러니까 이거 유리수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황금비의 계산의 로직은 뭐냐면 전체 직선의 길이 그쵸? 그 다음에 큰 조각의 길이 그쵸? 자,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단위가 뭐냐면 이렇게 분할한 거. 자, 요 이퀄의 오른쪽부터 해석할게요. 분할한 조각 x 대 1. 그쵸? 요 비율과 클리어하고 그쵸? 또 전체 직선 x 더하기 1. 여기 전체와 자, 큰 조각. 분할했을 때는 조각이에요. 자, 다시 자, x와 그쵸? x 대 1은 조각.
조각의 b, 그 다음에 전체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큰 조각은 x. 그쵸? 전체는 x 더하기 1, 큰 조각은 x. 조각의 의미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비례식을 가지고 뭐 내항과 내항, 뭐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이퀄을 처리하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에 넣으면 자, x가 나오는데 여기 루트 5가 들어가니까 현재 어머니 이게 무리수인지 알지요? 그러고 이 루트 5에 의해서 2분의 1 더하기 루트 5를 풀면 1.618033989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황금 비율은 무리수다. 자, 현대 수학의 지식으로서는 2차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되는데 여기 루트 5가 포함되므로 황금 비율은 무리수가 되며 시파수스 이전 사람이 했던 피타고라스는 자, 펜타곤에서 황금 비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근데 그거를 신성시 여겼는데 그 비율이 1.68 이렇게 나오는 게 무리수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쵸? 자, 어했던 히파수스는 루트 2를 발견해서 무리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 next. 자,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그 이전 강의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쵸? 뭐, proof by contradiction, 그쵸? 뭐, 배리법, 그쵸? 귀류법, 오류가 있다라고, 그 부정을 하니까 결국 오류가 있다라는 걸로 돌아가서 그게 참이라고, 그쵸? 푸는 그 귀류법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푼 거죠. 그냥 논리학의 일종이죠. 그러지 않고 이제 이 통약 가능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면 이제 적어도 뭐 기하학적인 그다음에 뭐 대수적인 수학적인 그런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통약 가능이라는 거는 정규교육 과정에 나오진 않아요. 수학 교과서에. 자,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의 사람들은 통약 가능이라는 어떤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통약 가능이 뭔가. Two line segments are commensurable. 통약 가능하다. If they are integer multiples of some segment. 자, 이제 segment라고 있는데요. 어떤 segment, 그쵸? 뭐, 어떤 segment가 더 작은 어떤 그런 구간의 그런 값이겠죠. some segment의 multiple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 라인 세그먼트, 4분의 3과 2개 라인 세그먼트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는 이제 some segment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건 제가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라인을 자르는 어떤 라인 세그먼트가 있냐라는 걸 한번 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세그먼트가 12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3은 자 12에 12분의 9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12분의 1이라는 어떤 세그먼트의 9배 멀티플이 되죠. 요건 한번 자, 멀티플이라는 의미는 12분의 1이 이거 한번 써볼게요. 12분의 1이 이 라인을 쪼개는 어떤 세그먼트가 되고 그쵸? 그거의 9배 멀티플라이 9 하면 12분의 9가 되며 그거는 바로 4분의 3이란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또 6분의 5는 12분의 1의 어떤 세그먼트의 멀티플이 되냐. 자, 이건 12분의 1의 1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12분의 10은 6분의 5가 되죠. 그러면 4분의 3과 6분의 5는 어떤 commensurable, 그쵸? 공통된 세그먼트 1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얘네는 통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3분의 2 한번 볼게요. 12분의 1이라는 어떤 세그먼트의 멀티플이 되는지. 그쵸? 뭐 간단히 생각하면 통분한다 보시면 되죠. 자, 분모의 4를 곱해서 12 분자도 4 12분의 8이고 그쵸? 이거는 12분의 1이란 세그먼트의 8배 멀티플이 되니까 12분의 8은 4분의 3 그쵸?
이 친구 모두 다 12, 분모 12로 그쵸?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다 12분의 1이라는 세그먼트에서 통약 가능하다.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통약 가능해요. 자, 똑같이 4분의 3과 6분의 5인데 24분의 1이라는 세그먼트로 그쵸? 멀티플이 되는지 볼게요. 4분의 3은 24분의 18이니까 24분의 멀티플라이 바이 18 그쵸? 그래서 24분의 1이 어떤 세그먼트가 되고요. 자, 6분의 5는 24분의 20이므로 24분의 1의 20배. 자, 8분의 5 한번 해볼게요. 분모에 3을 곱하면 3, 8에 24, 24분의 15. 24분의 1의 15배. 그러니까는 이 세 숫자들, 그쵸? 4분의 3, 6분의 5, 8분의 5라는 분수는 24분의 1의 세그먼트의 멀티플라이가 다 됩니다. 자, 24분의 1에 의해서 통약 가능하다. 그쵸? 어떤 공통인 인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통약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통약 가능은 모든 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우리 유리수 갖고 따져 본 거죠.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 4분의 3, 6분의 5, 8분의 5, 다 이런 유리수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자, 통약 가능한 정수비가 있는 거죠. 12분의 1에 대해서 멀티플라이 9, 멀티플라이 10, 그 다음에 요거는 5, 3, 8, 멀티플라이 8. 자, 이런 정수의 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면 이건 숫자고요. 모든 크기는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숫자로 나타낼 때는 정수의 비, 그쵸? 통약 가능한 게 어떤 12분의 1을 가지고는 9대 10대 8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떤 비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도형으로 갈 때는 모든 크기들은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있다. 자, 요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는 이렇게 통약 가능이라는 그런 어떤 워딩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그쵸?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자,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든 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으며 모든 크기들은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있다. 그쵸? 모든 크기는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비례 그쵸? 비례를 많이 썼어요. 그쵸? 비례 피타고라스가 했던 그쵸? 어떤 음계도 다 비례죠. 3대 2, 2분의 3, 그쵸? 그런 식으로, 그쵸? 자, 또 모든 크기들은 그 비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또 모든 크기들은 같은 표준을 잴 수 있다라는 거는 같은 표준, 공통 척도라고 하나 봐요. 그쵸? 어떤 선분 2가 존재하면 공통 척도를 가진다는 것은 어떤 선분 2가 존재하며 두 선분 A, B를 선분 2의 정수배. 그쵸? 자, 어떤 선분이 있을 때, 그쵸? 항상 어떤 그 정수배가 일어나는 그 공통 척도가 있으면, 그쵸?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 선분을 분할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이제 우리가 얘기한 만약에 X축이라고 생각하는 선분이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요 선, 이 각도가 있으면서 있는 이 선을 분할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척도에서. 자, 요거를 만약에 3분의 1로 쪼개가지고, 그쵸? 여기 X축에 프로젝션을 시킨다고 치면, 자, X축에 이렇게 도도도도도도 프로젝션을 해요. 자, 점점점점 하는데 또 평행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가 3등분이면 여기 프로젝션 되는 것도 이 X축에 있는 선분을 3등분을 한다. 자, 이런 개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선분이 있으면, 그쵸? 어떤 선분이 있으면,
P2가 되고 어떤 다 정수배로 다 될 수 있는 거 이 선분도 어떤 기준이 되는 선분의 뭐 3분의 1이다. 뭐 정수배 분, 뭐 정수배나 뭐 유리수 분, 뭐 3배가 되거나 3분의 1 배가 되거나 그런 이런 척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요쪽도 그렇고요. 이 길이에 뭐 3분의 1이 존재한다. 그쵸? 그래서 그 직선을 나타날 때도 어떤 공통, 그쵸? 어떤 선분 2가 존재해서 거기 multiply p, multiply q가 되는 선분이 뭐 a, b가 존재한다. 뭐 라고, 그쵸?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정수의 꼴로, 그쵸? 길이의 b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분의 크기에서도 통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 비례를 많이 생각을 했고, 또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통략 가능성의 그런 가정을 통해서 어떤 비를 정의했다라는 거 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넥스트. 자,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그 도형에서 이제 공통 척도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라인 세그먼트, 그쵸? 아까 분수를 얘기할 때 같이 그럼 자른 세그먼트 조각이 있느냐? 저는 이제 라인 세그먼트로 좀 정의를 내릴게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0.3333하고 계속 순환하는 무한소수예요. 0.33. 이거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0.33333333이 계속 반복되는데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어머니는 이게 느낌으로 과거 기억으로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0.3333 순환하는 무한소수 3분의 1인데 그쵸? 자, 이 3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세그먼트 세 등분으로 쪼갤 수 있는 세그먼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라인은. 그래서 이렇게 자 3분의 1씩 쪼개면은 세 조각의 세그먼트가 되고 그쵸? 이 점을 찍을 수 있죠. 이게 3분의 1. 자 0에서 1이라는 어떤 유니티에서 세 조각을 낸 그 자리 이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3분의 1. 이건 유리수니까. 그래서 0.333333은 무한이 계속 되는 무한소수면 못 찍을 것 같지만 분수로 환원하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유리수죠. 그래서 직선에 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 세그먼트는 지금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세그먼트가 있어서 지금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3분의 1이라는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 뭐 3분의 1 다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0.321212121 이 1이 순환되는데 야 얘도 지금 무한히 계속 반복되니까 이것도 못 찍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요건 나중에 뒤에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이렇게 순환하는 소수는 다 유리수로 돼요. 이제 요건 나중에 계산식으로 드릴게요. 자, 21, 21이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3, 2, 1, 10, 100, 1000을 이렇게 올려주면 1000배를 해줘야 되고요. 그쵸? 1000배. 그 다음에 한번 뺄 건데 여기는 2일 2일이 반복하는 3만 주면 돼요. 그 10배를 해주면 되죠. 그럼 1000 빼기 10 하면 일단 990이 분모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쵸? 그리고 또 321이 1000배 올라가고 10배만 해준 3이 올라가니까 321 빼기 3 하면 318. 자, 하면은 318.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이했던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자 이렇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990분의 318. 자, 이렇게 되면 세그먼트는 우리가 어떤 라인을 990개로 쪼개면 되죠. 990개 쪼갤 수 있어요. 쪼개서 그 중에서 뭐 318번째 그 점. 그쵸? 네. 그래서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찍을 수 있고요. 그 공통척도는 이럴 때는 990이라는 거예요. 990분의 1. 자, 그런데 루트 2를 수직선에 표시할 수 있을까? 자, 루트 2는 소수점 아래 50개까지 보면 1.412, 35, 62,
37309504880 쭉 이렇게 있어요. 뭐 아니 0.33이라고 무한소수도 결국 찍었는데 얘 못 찍어? 얘는 유리수로 바꿀 수 없죠. 분수꼴이 안 되니까. 자, 왜 찍을 수 없느냐는 거는 한번 어떤 수학적으로 다시 한번 수식을 세워가지고 증명은 아니고 그냥 수식을 세워서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요거 면적이 2인 그쵸? 그 면적이 2일 때 정사각형에 선분의 길이가 존재하느냐 할 때 무리수였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 당시 논란이 된 거죠. 그럼 식을 자 제곱근이 제곱근이고 제곱식이 들어가면 a제곱은 b제곱 사이에 2가 있다. 이렇게 세우면서 우리 루트 2를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자, 이 부등식의 부등호의 거듭제곱 루트 2를 벗겨내면 제곱을 벗겨내면 2는 루트 2가 되고요. 이 a는 요 a 이쪽 아래쪽 바운더리에는 a에 속하는 것을 an이라고 할게요.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또 b제곱에 속하는 어떤 집합 b로 하고요. 이 위의 바운더리 상한 여기 하한이고 상한이면 뭐 어퍼 바운더리에 속하는 숫자들을 뭐 원솔 bn으로 할게요. 집합을 일단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2가 뭐냐? 그럼 내가 10분의 1이라는 척도로 1.4를 찍어요. 그러니까 1.4보다 크고 1.5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1.4하고 1.5인데 10분의 1의 척도에서는 그쵸?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죠. 지금 요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100분의 1로 하면 1.41이 되죠. 그럼 1.41가 또 1.4보다 큰 어퍼 바운더리 1.4이에요. 이 4이니까 또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1000분의 1까지 세그먼트면 1.414와 1.4 못 찍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10에 밑으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0만분의 1, 10만분의 1로 한다라면 1.4241, 1이 시작하죠. 여기를 놓고 이거보다 큰 수를 찾으면 422가 되겠지만 그쵸? 뭐 10만분의 1이라는 어떤 라인 세그먼트를 가지고 딱 거기에 루트 2에 해당하는 숫자를 못 찍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로어 바운드하고 어퍼 바운드 사이에 숫자는 계속 생기는데 그쵸? 이 두 숫자를 확정해서 그쵸? 어떤 두 숫자를 딱 확정했을 때 공통 세그먼트를 가지고 그쵸? 딱 하나를 찍을 수 있는 숫자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증명이었고요. 자, 요 개념은 그쵸? 이쪽이 면적이 2가 되는 그런 거죠. 정사각형이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각선 루트인데 한 변이 루트 2가 되는데 얘를 이렇게 P하고 Q는 찍을 수 있는데 그쵸? 얘가 루트 2라는 거는 기하학적으로는 컴퍼스로 찍을 수 있지만 얘가 무리수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 이제 그런 그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네, 넥스트. 자, 지금까지 피타고라스는 어떤 통약 가능하다. 어떤 이런 척도, 그쵸? 만약에 루트 2를 찍을 수 있는 척도를 10분의 1로 했을 때 안 되고요. 1.4, 1.5 사이에 있는 숫자 없어요. 그쵸? 그 10만분의 1로 했을 때 1.4213, 1.413까지 가고 얘보다 하나 크면 1.1424가 되는데 그 사이에 점도 없고요. 다시 135로 커지죠. 그리고 135보다 커지면 136 사이에 있나? 역시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갖고 잘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넥스트. 자, 히파수스 루트 이 무리수 발견인데 이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쵸? 이
변이 네 변의 길이가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에 그쵸? 정사각형이고요. 요때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요거를 기하학적으로는 그쵸? 이렇게 그 작도가 가능한데 자,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어머니가 읽어 보시고요. 앞에 있는 통략 가능의 설명을 읽으시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그쵸? 중요한 건 여기 분점이라는 게 나와요. 자, 한번 한편 분모가 Q인 분수는 단위 구간을 Q등분할 때 그쵸? 예. 다 등분이에요. 그 Q등분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세그먼트를 볼 때 뭐 10분의 1로 할까? 100분의 1로 할까? 뭐 10만 분의 1로 할까? 그런 자 등분이 되는 분점들이 있고 그쵸? 모든 유리수 역시 이 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하게 된다. 초기 수학에서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덮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루트 2는 그쵸? 뭐 10분의 1 분점으로 하던 뭐 10만 분의 1로 하던 찍히는 자리가 안 생겨요. 계속 요 사이에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떤 유리수에도 대응하지 않는 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 요점은 절대 유리수에서는 어떤 분점이 있어서 찍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직선 위에 나타내지만 이에 대응하는 유리수가 없음을 발견되었다. 따라서 유리수와 구별되는 수로서 무리수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쵸? 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서 계속 자, 단위 구간의 등분 그쵸? 공통 척도, 그쵸? 공통으로 내재되어야 하는 개념, 그쵸? 그다음 분점, 쪼갤 때 그 등분이 되는 점들. 자, 요런 게 통략 가능을 설명할 때 동원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공통 분점이 없는 것을 또 없기 때문에 무리수는 통략 불가능이다. 그쵸? 공통 척도를 가지 않는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워딩을 잘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명은 여기 앞 페이지에서 다 거의 개념을 잡아 드린 거예요. 그쵸? 분점, 그쵸? 세그먼트 어떻게 쪼갰을 때 공통이 되느냐. 그 다음에 무리수는 어떤 분점, 뭐 10분의 1이던 10만 분의 1이던 100만 분의 1이던 그 사이에 있는 수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다. 이 개념 잘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통략 불가능을 통한 루트의 무리수 증명은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쪼개는 거에 대해, incommensurable, 통략 불가능을 통한 루트 2를 증명하는 얘긴데요. 그쵸? 여기 보시면, 뭐, 100등분을 할 때도 구할 수도 없고, 1000등분을 할 때도 구할 수도 없다라는 거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거, 실제 루트는 1.414, 소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쵸? 1보다는 1.4보단 크고 1.5보다는 작은 사이에 있는 무리수라는 거죠. 찍을 수 없는 자 그런 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소수점 100만 분의 1까지 갔을 때 공통이 없다 그랬죠. 자 반대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거 100등분을 했을 때 논리하고 1000등분을 했을 때 논리에 대해서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자,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 incommensurable 이 국어가 길어서 제가 직접 안 읽어 드릴 거예요.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incommensurable 다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뭐 만배 하거나 뭐 2만 배 사이의 수 대충 아실 거예요. 141과 뭐 140의 제곱 사이가 있다. 아까 위에서 한 거랑 비슷하죠. 좀 더 레졸루션 확대하면 1.414 제곱과 1.415 제곱. 그쵸? 그때 이 척도, 뭐, 만분의 1 척도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통 척도가 절대 안 나타난다는 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출처는 한국 수학사 학회지 제2권 1호고요. 2008년 2월달 그 논문입니다.
잘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토크로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머니가 우리는 수학책에서 안 배우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피타고라스 학파 생각했던 통역 가능, commensurable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 유지되다가 무리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루트 2였죠. 이게 incommensurable이 된다라는 거. 그쵸? 그 당시의 개념은 이 두 가지 갖고 이제 commensurable한 그런 통역 가능한 그런 가정을 통한 수의 체계를 세우는 피타고라스가 위기를 맞게 되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incommensurable이 된 거죠. 자, 수학 토크입니다. 기원전 5세기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인 히파수스가 루트 1을 발견한 논리 스캔들, 피타고라스 스캔들, 스캔들 오브 일라셔널 을 통략 가능과 통략 불가능의 측면 설명하시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학에서 다루는 양, 퀀터티죠. 양이라는 그런 퀀터티도 있고 크기, 매그니튜드도 있어요. 그쵸? 자, 퀀터티는 여기서 보면 넘버와 매그니튜드인데, 그쵸? 이 넘버는 알겠어요. 자, 넘버도 수이고 매그니튜드 크기도 양인데요. 자, 넘버도 양이고 이 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매그니튜드도 양이 돼요. 자, 근데 고대 그리스인의 숫자들은 이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는 디스크리트하게 뚝뚝뚝 여기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설명하고 그 크기 매그니튜드는 아주 연속적인 걸로 생각한 거거든요. 뭐 그래서 크기나 길이나 넓이, 그쵸? 부피. 자, 그런 거를 크기 매그니튜드라고 해서 기하학적으로 측면을 봤고요. 숫자 디스크리트 넘버는 대수적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약 가능성도 아까 위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수는 정수의 비로 표현 가능하다. 대수적 측면에서는 commensurable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기하학 측면의 magnitude는 크기죠. 크기죠, 크기. 아이고,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magnitude는 크기인데 그 크기는 기하학에서는 길이, 넓이, 부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magnitude는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있다. 그 표준이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나 히파수스가 자, 이렇게 루트 2를 발견함으로써 기하학적으로 요 위치는 찍을 수 있으나 여기에 commensurable 갖고는 여기에 대응하는 여기에 공통 척도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는 찍을 수 없다. 자, 히파수스는 단위 길이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직선이 작동할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유리수가 없음을 발견하고 피타고라스 학파의 모든 수는 통략 가능, commensurable 하다는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 즉 통략 불가, incommensurable한 무리수의 발견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대 혼란을 주었고 이것을 고대 그리스의 논리 스캔들이라고 한다. 자, 오늘은 어머니에게 히파수스가 루트 2를 발견한 거에 대한 증명을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commensurable과 incommensurable의 컨셉을 갖고 자 이렇게 증명했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incommensurable에서는 요 표, 그쵸? 요 관계 루트 2의 그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에서 어떤 점을 그 유리수로서는 절대 찍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은 자 여기요. 자, 통략 불가능을 통한 루트 2 무리수 증명 이 텍스트 꼭 읽어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써 강의 22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자, 오늘 수업 끝!